노마드 친구 여러분, 사지 말고 입양합시다. 오늘 재밌는 인사말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네. 했는데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네, 오늘 주제는 제가 변호사님한테 스티커를 붙여드리면서 뭐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귀여운데 이거? 네, 이게 뭐죠 이게? 고양인데요. 네, 저도 이제 고양이 여기 이제 붙였습니다. 그렇죠. 주제가 고양인데요. 이쁩니다. 네, 고양이 이제 임보라고 변호사님 아시죠? 임시보호. 임시보호 관련해서 네. 우리나라 최초로 아마 고양이를 인도하라는 소송이 제기된 거로 판례를 소개시켜 드리는데 재밌는 소송이네요. 지금 반려인 1,500만 시대예요. 네. 고양이를 비롯하여 강아지를 이제 기르는데 네. 그 동물권 행동 카라 여기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그 길고양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을 이제 캣맘이라고 하죠. 남자는 캣데디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용어 자체가 이제 좀 약간 좀 왜곡돼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서 그걸 좀 약간 순화해서 네. 케어테이커라고 이제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케어테이커. 이건 이제 쉽게 이제 캣맘이라고 얘기할게요. 네. 그 캣맘들이 이제 돌봄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라고 하거든요. 주위에 이제 부정적인 시선, 이제 먹이 주고 네. 하는 거를 어떤 분들은 고양이 싫어하는 사람들 먹이 주지 마 이런 거고 해코지도 하고 캣맘들이 밥을 주면 아파트 위에서 이제 돌 떨어뜨려가지고 또 사망한 사건도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시선. 그리고 이제 또 캣맘들이 한 5마리 정도를 보통 30% 정도가 5마리 정도를 이제 돌본다고 해요. 많이 돌보는 분은 한 50마리까지 돌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한 달 월 지출 금액이 한 20만 원 정도 평균 지출하고 등등 이런 설문조사가 있는데 네. 그 캣맘들이 이제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제 민법에는 이제 그 동물을 이제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죠. 그렇죠. 물건으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동물이. 취급되고 있고. 사실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법 개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돌보고 있는 그 반려인들에 대한 그 정신적 그렇죠. 학대, 반려인들의 정신적인 고통이 굉장히 큰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죠. 네. 좀 보시죠. 원고는 2019년 11월경부터 그 주변에 이제 고양이를 이제 돌보는 캣맘이었어요. 네. 근데 고양이를 보니까 병원 데려가서 한번 이제 이제 진단을 해보니까 네.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3마리 고양이는 임신하고 있었고. 3마리. 네, 그래서 이제 2020년 6월 그 4일 한 6개월, 7개월 정도 후에 네. 산실도 마련해주고 뭐 먹이도 이제 더 이제 안전하게 또 풍족하게 주고 했는데 네. 인보를 알아봐야 되죠. 본인은 이제 집에서 키울 이제 여력이 안 돼가지고 이 사건의 피고한테 부탁을 했어요. 네. 부탁을 하니까 보니까 피고가 이 고양이가 이제 새끼를 출산을 한 거를 보고 네. 급하게 이제 막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인보처럼 알아봤어요. 뭐 조건이 맞는다면 뭐 지금 급하니까 제가 보살펴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을에게 피고가 아는 을에게 얘기를 해서 네. 원고가 그 승낙을 하고 네. 그럼 인보 동안 이제 3개월 정도 동안 이제 비용도 한 20만 원 정도 주고 뭐 먹이나 사료나 병원비 일체를 지불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승낙해가지고 이제 보살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고양이를 돌보고 있는 사이에 어미는 이제 탈장 관련해서 수술했는데 사망했고 새끼 2마리 중에 1마리는 또 중간에 또 사망을 했고 사살했습니다. 네, 한 마리만이 남았는데 그 원고가 언제 이제 고양이를 돌려줄 수 있겠느냐. 새끼 고양이. 네, 한 마리 남은 네. 고양이를. 네. 그랬는데 피고가 인보를 맡고 있던 을에게 고양이를 가져와서 가져왔어요. 자기가 이제 피고가 이제 데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고는 피고한테 인보 기간도 끝났고 병원비도 이제 지불이 끝났고 이제는 우리가 인보처를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고양이 인도해라. 라고 했는데 인도를 거절하군요. 네. 그래서 국내 최초로 아마 고양이를 인도하라고 하는 고양이 소송이, 인도 소송. 네, 제기했어요. 근데 이 사건의 쟁점은 네. 변호사님이 소개해 주시겠지만 과연 소유의 의사로서 고양이를 보살피고 그다음에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가 이제 쟁점이 되겠죠. 그러네요. 한번 좀 법적 쟁점을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지금 이게 야생 고양이였잖아요. 네, 야생 고양이를 원고가 돌봐주고 사료도 갖다 주고 이게 임신한 것도 알고 그래서 임시 보호처도 알아봐 주고 원고가 네, 원고가 직접 그렇게 하면 좋은데 당시 피치 못할 상황이 있었겠죠. 있었어요. 예, 그래서 뭐 피고한테 부탁하고 이렇게 된 건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반환 청구라는 건 어떤 권능에 의해서 한 거예요. 근데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소유권 그리고 점유권. 근데 원고께서는 지금 이 소송에서 이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이제 청구 원인으로 해서 소송 제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과연 그 야생 고양이에 대해서 소유를 하고 있냐? 뭐가? 그리고 또 소유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점유는 또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이 이제 쟁점이 되는 거거든요. 야생고양이 무주물이라고 할 수 있죠. 원래 야생고양이는 무주물이기 때문에 원고가 원고에도 소유권이 없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면 원고가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를 못하게 되는 못하게 거예요. 되죠. 그래서 소유권이 있냐라고 쟁점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소유권이 있다고 했을 때 원고가 점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점유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간접 점유로서 인정이 과연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이제 쟁점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법원에서는 원고의 딸 갑이 이제 임보 공고를 냈고 네. 어미 고양이 야옹이라고 할게요. 야옹이에 대해서만 공고를 냈는데 네. 그 야옹이가 출산한 새끼 고양이도 임보초를 구한다고 그 의사가 있었느냐 또 그것도 판단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보 공고에는 인보 대상인 고양이 정보 이것만 이제 기재되어 있었죠. 그죠? 근데 이제 사실은 거기에 또 그런 내용이 또 있었죠. 출산 예정이다. 그리고 출산 전후 3개월 동안 임시보호 기간 그리고 이제 기재를 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고 내용에 비춰봤을 때는 그 어미 고양이뿐만 아니라 그 출산해서 태어나게 될 그 새끼 고양이까지도 예정하고 있었다. 원고의 의사는 그러하다. 원고에서 새끼 고양이다 임보초도 구할 의사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도 쟁점이 되는 네. 거죠. 그러면 또 법원에서는 또 그 진료비 일체를 원고가 부담한다고 약속을 해서 진료비를 뭐 수술비가 지금 280여만 원, 장례비까지 해서 47만 원, 또 33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했으니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런 의사들을 종합해 봤을 때 원고가 한 행동을 통해서 결국 의사를 추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고는 소유의 의사로 간접 점유했다라는 게 지금 나타나는 거죠. 그 치료비를 몇백만 원 드리고 그 돌보고 임시보호처 알아가지고 그다음에 새끼 고양이까지 곧 출산 예정이다. 그건 새끼 고양이에 대한 임보처까지도 사실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는 이제 직접은 안 하지만 간접적으로 피고나 아니면 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하고 있다. 우리 노마드 친구 여러분들이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임대차 생각하면 빠를 것 같아요. 집주인이 그 세를 놓죠. 그러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직접 살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는 이제 직접 점유자고, 그렇죠. 임대인은 세입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뭐 적절한 이해. 네, 그래서 지금 그 원고가 임보초를 구하는 임보하고 있는 피고나 그 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소유의 의사로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결국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직접 점유를 안 했기 때문에 피고는 내가 이제 점유할 것이고 나한테 이제 소유권이 있다 이렇게 아마 주장을 했을 거예요. 맞아,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원고가 직접 점유를 안 했는데 내가 반환을 받으려면 소유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점유권에 기해서는 못 하잖아요. 지금 소유권에 기해서 그래도 점유를 할 의사가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직접 점유는 아니라도 간접 점유의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종합적으로 쟁점이 된 거죠. 법원에서는 이제 그 원고가 고양이를 입양 보낼 의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네. 이 원고의 자주 점유 의사를 부인할 사정은 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입양 보내려고 하더라도 소유의 의사로서 그렇죠. 점유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한 거죠. 나중에 입양 보낼 수야 있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소유 의사를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결국은 이제 그 원래는 무주물이었던 야옹이를 네.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그 피고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점유했기 때문에 네. 소유 의사가 있다. 그리고 뭐 병원비도 됐고 사실 그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원고와 피고 그 이제 임보 기간이 끝나면 또 반환을 하겠다는 사실상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봐서 그렇죠. 반환하라고 이제 판결이 났죠. 그러게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변호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그 2019년 11월경부터 출산한 시점인 그 다음에 2020년 6월 10일까지 기간 동안 사실 원고는 이렇게 그 먹이도 급여하고 네. 그다음에 집도 마련해주고 보살폈단 말이에요. 근데 법원에서는 이거는 그 점유 의사라고 보지 않았거든요. 이제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야생 상태 밖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타인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로 그걸 지배를 하고 있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타인의 그 배제한 그렇죠.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본인만이 원고만이 독점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배타적으로 지배하느냐. 근데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여쭤본 게 그 캣데디들이 이제 걱정하는 게 그 고양이들 학대할 때 이 학대범들이 이 고양이는 소유가 없는 무주물이다라고 해서 막 학대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재물손괴로 고소를 해도 이거는 소유자가 없는 그냥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재무손괴도 또 빠져나오거든요. 무방비한테 볼 수 있어서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아주 섬세하게 들여다볼까요? 이거 근데 오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그래서 이 재물손괴에 대해서 이 학대범들이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네.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우중이라. 취할 방법을 저희가 조금 생각해봤는데 뭔데요? 보살피는 고양이 목에 이름표를 좀 걸어주고 쉽지 않아요. 쉽지가 않네요. 도망갈 것 같은데. 뭐 누구누구가 보살피고 있는 고양이다. 그리고 본인이 거주하는 집 바로 앞에. 이거는 이제 이 본사안에서는 좀 멀리 좀 떨어져 있었던 거. 택시 그 주차장 쪽에 뭐 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집 바로 앞에 내지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 이런 쪽에 이제 밥그릇을 챙겨주고 하면은 좀 그렇게라도 해주면 좀 낫겠네요. 직접적인 배타적인 점유 표지판 같은 걸 이렇게 써서 이건 누구가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함부로 못 하겠네요. 함부로 못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고양이나 이 강아지 입양할 때 독일은 그 굉장히 엄격하게 입양 절차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좋죠.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쉽게 입양을 하고 너무 쉽게 또 버리잖아요. 맞아요. 이제 뭐 유기하고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그 환경은 이제 적절하게 조성되어 있는지 여부도 생각해봐야 되고 맞아요. 이 반려인들이 그 동물들이 10년에서 한 15년, 많게는 20년까지도 사는데 그 기간 동안 그 치료라든지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 가족처럼 돌볼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입양할 때 여러 가지 어떤 그 어울릴 수 있도록 다른 동물과 어울릴 수 있도록 매너도 지키면서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체크리스트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할 취지로 생각이 됩니다. 예, 반려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반려인들이 이 민법 개정안 동물은 그 물건이 아니다. 라는 것이 이제 빨리 개정되기를 희망하는데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빨리 통과될 수 있을지 여부를 한번 좀 방송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뵙지요.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 안녕.